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부천의 3.1 만세운동 역사를 바로잡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지역 3.1 만세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해 부천시민연합과 함께 시민모금을 시작했었는데요. 시민모금 5개월 만에 부천시 안중근 공원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안중근 공원에 부천 항일운동 기념비가 들어섰습니다. 소녀상이 생긴 지 9년 만에 들어선 또 하나의 독립운동 기념물입니다. 부천 항일운동 기념비는 잘못 알려진 부천의 3.1 만세운동 역사를 바로잡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기념비는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와 부천시민연합이 시민모금으로 제작했고 부천시는 안중근 공원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지난해 부천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진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일본 총독부 보고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해 발생한 오류임을 알리고 바로잡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천의 항일운동 역사가 오류라는 학술 토론회도 열었고 토론회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부천 130여 개 초중고 학교 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도 배포했습니다. 지자체가 함께 나서 지역의 잘못된 항일운동 역사를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부천시는 담당 부서 미루기만 보이며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했던 경기문화재단이 오류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철거하면서 부천시도 뒤늦게 기념비 부지 협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공원 인도 한편에 점용 허가를 내주며 초라하게 들어선 부천 항일운동 기념비가 부천시가 보여온 무관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이번 기념비 건립이 지역의 3.1운동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의 마무리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바로 알고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모금으로 제작을 하고 부천시가 장소 및 행정적인 사항을 도와줘서 안중근 공원에 설립되었거든요. 앞으로 부천시 차원의 부천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1시 46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거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관 40여 명과 펌프차 등을 투입해 16분 만에 차량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현장 차 안에서는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차량 화재로 차량 2대와 필로티 주차장 일부가 불에 타는 등 7,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두개골이 골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친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생후 6개월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고 C양을 진료한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마룻바닥에서 혼자 뒤집기를 하다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아동학대 전력은 없다며 아이와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평구가 저출생 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가족 사랑의 달을 운영하고 임신 직원 특별 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육아 코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 보관 비용 지원도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전 5세 아동에서 3세부터 5세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17일 양주 무인기와 헬기 충돌 사고 등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공문과 함께 지난 19일 포천시민 총걸기대회와 지난 16일 오폭사고 피해 현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도는 경기 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하며 그중 하나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포천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뒤인 지난 12일에도 포천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낸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배수지 7곳을 신증설합니다. 우선 시는 기업 유치와 신항 배후단지 건설 등으로 급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에는 기존 푸른 송도 배수지와 가까운 곳에 704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2단계로 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청라 스타필드와 의료복합타운, 청라 시티타워 등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라 국제도시에도 433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청라 배수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비해 계양 배수지를 2028년 준공하고 서구 검암 역세권과 경서 2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검암 배수지 건설 사업도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2028년까지 화도면과 교동면, 삼산면에도 각각 배수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노인 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합니다. 도는 노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시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구역에는 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속도 제한 노면 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 약국, 병원, 지하철역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의 40%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이며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부주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455건으로 이 중 39.7%인 975건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같은 기간 담배꽁초가 원인인 화재들로 5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산피해 규모는 소방서 추산 10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원인이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는 52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봄이나 강풍이 부는 날에는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3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외상 등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를 오는 4월 말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5억 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상담,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이달 중 착공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이르면 4월 말 수원시 8달구 경기소방재난본부 1층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센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재난 피해 도민을 위해 1:1 개인 상담과 진단 및 심리검사, 마음건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지난해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해 2,800여 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대포 차량 6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올해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3월, 5월, 8월,
10월 총 4차례 분기별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1개 시군은 체납 차량 단속에 앞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 21곳에 전문 상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합니다. 추가 배치 대상 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 안팎인 대규모 학교나 기존의 전문 상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아왔던 학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문 상담 교사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64.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소모성 행사와 축제성 사업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 행사와 축제에만 적용됐던 사전 심사를 기존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해마다 시 지원을 받아왔더라도 예산이 30% 이상 늘어난 경우 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대상도 5천만 원 이상 민간보조 사업과 행사 용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행사와 축제 예산의 사업비 선적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해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집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인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틈 문화 창작지대에서 인천 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기구입니다. 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인천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취창업과 주거복지, 문화예술과 참여 권리, 기후환경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 공식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날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각 분과장과 함께 운영진으로서 기구를 이끌게 됩니다. 인천시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형 여성 친화 기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지역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23일까지며 인천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우편이나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 전용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여성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채용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대한민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인 경기 융합타운에 조성된 도민소통광장 경기도 담뜰 준공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담뜰의 첫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경기도 담뜰이라는 이름은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